네, 현대소설 푸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소설을 읽을 때는 다음의 표시사항에 좀 더 신경을 써가면서 읽어야 하는데요.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네, 현대소설은 표시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인물이에요, 인물. 그래서 인물의 이제 긍정적 인물이다. 그러면은 동그라미를 표시해가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정적 인물이다. 라고 생각되면 세모를 쳐가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읽다 보면은 이제 긍정과 부정 판단이 애매한 인물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인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동그라미를 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같은 인물이 여러 단락에 걸쳐서 되게 여러 번 등장할 때 주인공 같은 경우죠. 예를 들면 첫째 문단에도 등장하고 둘째 문단에도 등장하고 셋째에도 등장하고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그러면 최소한 단락마다 한 번은 표시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단락에만 이 인물의 표시를 하고 두 번째 단락부터는 생략을 하신다면은 이제 문제에서 그 인물에 대한 문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 단락에만 이제 집중적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 인물은 뭐 처음도 있고 중간도 등장하고 끝에도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단락에 한 번 정도는 표시를 해가면서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인물의 호칭이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그 사람을 그 이름으로 부르다가 이 사람의 벼슬로, 예를 들면 뭐 장승상 이런 식으로 인물의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고 이것이 바뀌면서 이렇게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각각을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원래 명칭과 그것의 그 사람의 벼슬로 이 사람을 칭하는 호칭을 꼭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연결을 해가면서 읽으셔야지 이게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아니고 이 사람의 다른 호칭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면서 이제 끊김없이 읽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앞부분 줄거리와 이제 중략 줄거리라는 부분이 현대 소설에서 이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줄거리 부분은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그냥 가벼운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물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여러 명이 제시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인물의 호칭 변화 같은 것을 빈번히 일어나는 파트이니까 좀 더 유의해가면서 좀 더 꼼꼼히 인물들을 동그라미 세모 표시를 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물에 대한 동그라미 세모 표시가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 표시할 내용은 장소예요. 이제 장소는 네모 표시를 할 겁니다. 왜 장소를 네모 표시를 하느냐면 이 장소가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문제에도 빈번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심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선지라든지 아니면 공간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변화가 사건 전개에서 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선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장소를 네모를 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소를 다시 찾아야겠죠. 문제 풀다가 장소를 다시 찾아서 이렇게 다시 읽어야 되는데 굉장히 거기서 시간 낭비가 조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장소가 현대 소설에서 나온다면 이거를 그냥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읽으면 이런 선지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시에 비해서 이제 소설은 길이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이런 뭐 단락의 구분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분량이 한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더 이 이상으로 많은 것을 표기하다가는 자칫 시간이 초과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이 두 가지만 위주로 표시를 하고 대신에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죠. 이제 문학 아닙니까? 현대소설은 문학이죠. 근데 문학의 공통점은 뭐죠? 시나 소설이나 가릴 것 없이 본문을 읽는데 시간을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갔는데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걸 대충 읽고 넘어가면 그게 문제 풀이 때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물어봤는데 이걸 이해하지 않고 그냥 빨리 넘어갔다면 그 부분을 다시 2번, 3번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이제 선지마다 한 문제당 선지가 이제 5개씩인데 그 5번을 다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간이 부족해지고 결국 문제를 제 시간에 정확하게 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비문학과 다른 이 문학의 풀이점은 이 표시도 중요하지만 이 표시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 문장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해를 못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문제풀이에서 중요한 그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딱 읽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2번까지는 그 부분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꼭 그 의미를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현대소설에서. 현대시도 마찬가지고요. 문학은 본문을 촘촘히 한 부분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없이 꼼꼼히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근데 또 최대 2번까지라고 제가 썼냐면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해가 안 되면 3번 이상 읽으면 좋지만 이제 3번 이상 읽다 보면은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해지죠. 저희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 푸는데 문제풀이까지 7분 정도를 잡습니다. 근데 7분 안에 풀어내려면 이제 3번, 4번까지 읽을 시간은 저희에게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번까지 반복하여 읽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 2번까지 읽은 그 부분, 2번 읽었지만 이해 안 되는 그 부분을 그 문장을 괄호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풀 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표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표시를 해놓는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혹시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해 안 되는 그 부분에 있다면 그것을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3번 읽는 그 시간이, 찾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2번까지는 꼼꼼히 이해하려고 무조건 노력한다. 근데 2번까지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 이해 안 된 문장을 괄호를 치고 넘어가도록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요 팁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2020학년도 3월 모의고사이고요. 이제 유능길의 묘지 근처라는 소설입니다. 요거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 줄거리가 나와 있죠. 제가 앞부분 줄거리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인물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제시되고 인물의 호칭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절대 대충 읽으시면 안 되고 오히려 더 꼼꼼히 읽으셔야 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요거를 표시를 해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머니와 어린 나는 밤마다 집 앞을 지나며, 집 앞 장소죠. 울부짖는 절름발이 사내가 참전한 둘째 삼촌을 데려갈 저승사자라고 생각하며 적대감을 드러낸다. 그럼 여기서 절름발이 사내는 어떤 표시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할머니와 내가 적대감을 드러내는 대상이니까 일단 세모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참전한 둘째 삼촌, 이거는 이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시죠. 그래서 둘째 삼촌은 동그라미. 네, 그래서 이 절름발이 사내를 보고 저승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친구인 주호를 따라, 나는 아까 한번 나왔으니까 주호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단락 안에 있으니까요. 시립병원에 가서 전쟁에 나가 다리를 잃은 한 청년을 보게 된다. 자, 시립병원 장수죠. 한 청년. 일단 긍정부정이 모호하니 동그라미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말 맞다나 술 탓인지 아니면 난로불에 익은 탓인지는 몰라도 주호 친구죠. 사내의 얼굴은 대낮부터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사내. 그쵸? 기형의 그 흉측스러운 오른쪽 뺨만 아니라면 지난날 틀림없이 미남 소리를 들었을 법한 매우 잘생긴 얼굴 바탕의 새파란 청년이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시립병원에서 다리를 잃은 한 청년이 지금 사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청년이 사내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또 어떤 명칭으로 바뀌었죠? 네, 새파란 청년한테 청년으로 바뀌었죠. 그럼 요거는 동일 인물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가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 연결하는데 사실 얼마 걸리지 않아요. 요거를 꼭 연결을 하세요. 어쩐지 우리 둘째 삼촌하고 비슷한 인상으로 느껴졌다. 이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형의 그 흉측스러운 오른쪽 뺨만 아니면 지난날 틀림없이 미남 소리를 들었을 법한 매우 잘생긴 얼굴 바탕의 새파란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의 얼굴이 어쩐지 우리 둘째 삼촌하고 우리 참전한 둘째 삼촌하고 인상이 비슷하게 느껴졌다.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조금 닮음을 느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개냐 도야지냐. 도야지는 돼지의 이제 제주도 이제 방언이죠. 그래서 내가 개냐 돼지냐라는 얘기고요. 요 따위를 음식이라고 날더러 먹으라는 게냐? 식탁 위에 식판을 노려보며 이 청년이 식당 안에다 요란하게 천둥을 내리쳤다. 식당 안, 그렇죠? 여기서 뭔가 반찬 투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장소 네모. 이 자식들이 나라에 몸바친 나를 뭘로 알고? 자, 이 자식들은 뭐 이제 식당에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 청자죠, 청자. 근데 이거 몸바친다. 이거는 지금 다친 이 사람의 상황을 봤을 때, 아, 청년이 나구나.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차례로 청년은 곁에 놓인 보조장구를 집어들어 사정없이 번개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곁에 어떤 보조 장비 같은 것이 있는데 번개를 때리기 시작했답니다. 이 번개를 때리는 게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한 차례씩 보조 장구를 휘두를 적마다 청년의 입에서는 짐승의 포효 같은 울부짖음이 터지곤 했고, 네. 한 방씩 되알지게 얻어맞을 적마다 철제 식판은 쟁강쟁강 튀어오르면서 숨 넘어가듯 쇳소리로 비명을 내지르곤 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이 청년이 보조장구를 휘두르는데 그때 무엇을 때리고 있죠? 철제 식판을 이렇게 때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수동으로, 피동으로 이제 철제 식판이 얻어맞고 있다라고 표시를 한 거죠. 네, 요거를 이해되시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승사자다. 크웍. 많이 귀에 익은 그 울부짖음을 듣고 있자니까 내 집에서 절로 감단이 새어나왔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승사자다라고 누군가 외쳤어요. 근데 그 귀에 익은 귀에 익었다는 거는 많이 여러 번 들어 익숙하다는 거죠. 그 울부짖음을 듣고 있자니까 내 입에서 절로 감탄이 새어나왔다. 여기 나한테 그 울부짖음 소리가, 이 청년의 울부짖음 소리가 굉장히 익숙한 소리라는 걸 깨달은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죠? 저승사자가 뭐요? 상위 군인이지. 자, 상위 군인, 여기 스탑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네. 스탑 표시, 상위 군인에 대한 설명을 꼭 보고 가셔야 돼요. 네, 상위 군인 나오죠. 자, 상위 군인. 전투나 군사상 공무 중에 몸을 다친 군인이 들어갑니다. 상위 군경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이제 다친 군인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승사자다라고 외친 거죠. 근데 이 저승사자가 지금 어디 나왔었죠? 앞부분에 이 전략 줄거리에 나왔었습니다. 어떠한 절름발이, 울부짖는 절름발이 사내를 보고 할머니와 내가 저승사자, 누구를 데려갈? 이 두지 삼촌의 저승으로 데려갈 저승사자라고 생각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저승사자다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 나죠, 나. 내가 이 어떤 병원에서 만난 이 청년이 소리를 울부짖고 있으니까 저승사자다라고 외친 거죠. 그 동일한 비슷한 그 울부짖음 소리를 매개로, 그죠? 그럼 저승사자다라고 외친 거는 나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저승사자가 뭐요? 다친 군인이 맞는 표현인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 영문도 모르면서 주호라는 놈이 아까 친구였죠? 옆에서 방정맞게 참견하고 나섰다. 영문도 모르면서 이거는 뭐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런 얘기죠. 아니다. 저승사자다. 아니다. 상위군인 아저씨다. 자, 상위군인 아저씨. 자, 요거는 누구죠? 청년이죠. 청년 연결. 네, 이 말입니다. 이제 같은 이 청년을 보고 나는 저승사자다라고 외치고 있고 내 친구인 주호는 상위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목이네요. 아니다. 우리 할머니가 저승사자라고 했다. 네, 할머니와 내가 어떤 울부짖는 사람을 보고 저승사자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되살아난 거죠. 네. 빡빡 우겨대는 나를 보고 주호는 자존심에 몹시 상처를 입은 눈치였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함석 대문에 나서자 한 길에서 대기하고 있던 된바람이 사정없이 엄습해왔다. 자, 대문 할 때 이 함석은 어떤 그 재료예요. 이제 함석 지붕이라는 거죠. 어떤 재료로 이제 예전에는 지붕도 만들고 대문도 만들고 이랬는데 그거 재료를 뜻하는 함석입니다. 한 길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 길, 이거 장소죠.
비중 있는 장소는 아닌 것 같지만 일단 네모를 쳐보겠습니다. 된 바람, 거센 바람이죠. 사정없이 불어왔다. 야간 통행 금지 때문에 인적이 완전히 끊긴 을씨년스러운 한길 위를 늦겨울 바람이 종횡무진 치닫고 내리닫는 중이었다. 길이고 장소는, 그리고 계절은 늦겨울이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네요.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마저 멀찌감치 달아나 버린 길거리를 맹수의 포효 같은 저승사자의 울부짖음이 가로로 누비고 세로로 누비는 중이었다. 여기 앞에서 이렇게 주어진 이런 시적 분위기가, 소설에서 이 분위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냐면, 이제 저승사자의 울부짖음이 마치 이렇게 들리는 이런 상황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마저 해서 야경꾼을 동그라미 치지 않는 이유는, 뭐 동그라미 쳐도 크게 무방하지만 이제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마저 멀찌감치 달아나 버렸다. 이게 주연 등장 인물은 아니고 그냥 이 야경꾼의 소리가 있었다가 사라진 골목이다라고 지나가는 대목이니까 저는 일단은 동그라미 치지 않겠습니다. 네, 저승사자의 울부짖음이 세로로 가로로 누비고 있는 중이었네요. 우리 유씨 일가족은 이게 나의 그 가족들이 유씨성을 가지고 있나 봐요. 이렇게 추측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추위에 떨고 겨울이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대문 앞에서 울부짖음이 접근하기를 초조히 기다렸다. 대문 앞 장수죠. 이 울부짖음, 이 저승사자 같은 누군가의 이제 울부짖음 소리가 대문 앞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된다, 안 돼야. 우리 병건이만은 절대로 안 된다야. 안 된다. 자, 이거 병건이 인물이죠. 동그라미.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침내 어둠을 뚫고 저승사자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자, 이제 저승사자는 뭔가 이제 두려움을 주는 존재니까 이제 부정의 의미 세모를 쳐보겠습니다. 상대방 울부짖음에 대항해서 할머니가 마주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럼 상대방은 누구죠? 상대방은 당연히 저승사자죠. 그렇죠? 네, 염라대왕 아니라 염라대왕 하랩이라도 우리 병건이한테는 손을 대들 못하니까 손대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애당초 손을 대서는 안 되니까 그리 알거라. 이제 할머니가 병건이라는 사람을 이제 굉장히 지키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상은, 상대방은 저승사자죠. 갑자기 저승사자의 울부짖음이 뚝뚝 그쳐졌다. 땅바닥을 저주하던 지팡 몽둥이의 움직임도 덩달아 멈춰섰다. 그죠? 소리가 멈췄네요. 시커먼 모습으로 눈앞에 버티고 서서 저승사자는 우리 식구들과 팽팽히 대치하고 있었다. 대치는 이제 서로 이제 대치 상태. 이제 서로 이제 가만히 이제 상대방의 이제 추위를 살피고 있는 거죠.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거라. 우리 병건이 대신 늙은, 자, 이 나가 누군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데리고 가란 말이여. 이 썩어 문드러지 잡거사. 이 늙은이는 지금 할머니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드러지 잡거는 당연히 저승사자겠죠. 이 바로 위에 있었다면 연결을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새로운 그 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단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드디어 저승사자가 입을 열어 음산한 가락으로 대거리를 해왔다. 대거리는 대응을 해왔다. 대답을 해왔다. 이런 말이에요. 시립병원에서 1차로 부닥들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상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죠? 요거를 다시 꼭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시립병원에서 부딪힌 한번 이제 맞닥뜨린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죠? 이 주인공이 지금 시립병원에서 누구를 만났죠? 이 부분을 보시면 시립병원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그쵸, 이쪽 시립병원에서 다리를 잃은 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울부짖고 있었죠. 그쵸? 그리고 이제 둘째 삼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막 식판을 하면서 막 음식 반찬 투정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쵸? 요 부분. 그러면 이때 만난 그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예측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다시 밑으로 넘어가시면 네. 이 사람이 집으로 찾아온 상황이네요. 네. 저승사자의 지팡 몽둥이로부터 어떻게든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나는 발끈 용기를 쥐어짜면서 앞으로 나섰다. 우리 병건이 삼촌은 내비두라니까요. 병건이가 이제 삼촌이네요. 그러면 아마 전쟁에 나간 둘째 삼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름이 병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춘3월 호 시절에나 우리 할머니 데리고 가라니까요. 자, 춘3월은 꽃 피는 3월이니까 3월에 따뜻한 3월에 지금 겨울이니까 말고 호 시절은 좋은 시절이죠. 이때 우리 할머니나 데리고 가라고 하고 있네요. 그쵸? 진심은 아닐 거예요. 근데 우선은 이제 일단 당장 병건이 삼촌이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니까 할머니의 말에 이제 동조를 하는 거죠. 병건이는 또 웬 놈이지? 저승사자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상대방이 시립병원의 그 저승사자가 아니라 상대방 여기서 저승사자죠, 그죠? 이 사람이 시립병원의 그 저승사자가 아니라 딴 저승사자인 줄을 알아차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시립병원에서 만난 저승사자가 아니고 이 지금 우리 집 앞에 찾아온 사람은 다른 저승사자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목청도 다르고 말투도 달랐다. 덩치가 훨씬 더 우람한 데다 미남형 얼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미남형 얼굴 어디서 나왔죠? 이 맨 앞에 그 전략 그 앞부분 줄거리에서 나왔었죠? 어떻게? 어디 나왔죠? 어디죠? 지금 이쪽. 자, 이제 시립병원에서 마주친 이 둘째 삼촌하고 비슷한 이 청년이죠, 그죠? 청년. 이 청년이 지금 둘째 삼촌하고 비슷한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뒤에 나온 이 저승사자는 그죠? 이 미남형 얼굴이 이쪽에 앞부분에 나왔던 저승사자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다른 저승사자라는 것을 알아차린 대목입니다. 이거를 꼭 구분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 둘째 삼촌이라니까요. 병건이가 누구지에 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동부전선서 장수죠. 그죠? 하사로 싸우고 있다니까요. 이 하사는 지휘죠. 그죠? 하사는 뭐 하사, 중사 이런 군대에서의 지휘입니다. 이 사람의 지휘인 것 같습니다. 동부전선은 동부에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상대방과 우리 편이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 지점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비명삼아 도나케나 뽑아올리는 내 말을 저승사자가 음산하게 맞받았다. 자, 이런 스타 부분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비명삼아 도나케나 뽑아올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나케나. 되는 대로 마구란 뜻이네요. 그죠? 마구잡이로. 뽑아올리는 나의 말을 저승사자가 음산하게 맞받아쳤다. 너희 삼촌 누구죠? 둘째 삼촌 안 데려갈 테니까 걱정도 말아라. 그러나 할머니는 땅바닥에 철퍼덕 쓰러지는 바람에 정작 저승사자의 약속을 듣지도 못했다. 할머니가 지금 쓰러지셨어요. 어떻게? 저승사자의 이 말도 듣지 못하고. 할머니는 그 길로 신안고난 앓다가 자 신안고난 확인하셔야죠. 네, 병이 심하지는 않으면서 오래 앓는 모양입니다. 그죠?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후에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어머, 이 할머니는 지금 이 저승사자가 데려간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연의 일치로 이 저승사자가 삼촌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 할머니는 이 저승사자에게 삼촌 대신 나를 데려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사건이 일련의 사건 이후에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해토머리가 오기 전이었다. 자, 해토머리 확인하셔야죠. 땅이 녹아서 풀리기 시작할 때, 그죠? 조금 이제 봄이 오는 요런 시기가 채 오기도 전에, 그죠? 봄이 오면 데려가라고 요러 했던 부분인데 봄이 오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할머니 장례 덕분에 나는 난생 처음 북망산을 내 발로 직접 밟아볼 수 있었다. 북망산 장소죠. 그곳은 결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 가서 느낀 대목이네요. 그죠?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세계가 공동묘지 그 너머에 그득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북망산에 처음 갔더니 그 부분은 훨씬 더 광대한 세계가 있었고 그 북망산이란 곳은 공동묘지가 있거나 혹은 그 너머에 있는 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기다렸던 해토머리가 오자 따뜻한 봄이죠. 어느 날부턴가 저승사자는 우리 동네 근처에 일절 범접하지 않게 되었다. 장소 네모. 그리고 얼마 후에 둘째 삼촌이 나무로 된 보조장비죠. 양쪽 겨드랑이에 낀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근데 이 보조장구가 우리가 이 보조장구라는 말을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죠? 그 시립병원 씬에서 봤죠. 이 청년이 보조장구를 지금 집어들어서 막 난장판을 부렸죠. 이제 막 반찬투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죠? 시립병원에 갔는데 한 청년을 봤는데 어떻게 생겼다고? 둘째 삼촌하고 비슷한 조금 잘생긴 미남 소리를 들었을 것 같은 어떨 때 이 오른쪽 뺨이 흉터만 아니라면 이런 인물이 지금
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조장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삼촌이 보조장구를 끼고 왔어요. 그쵸? 집으로. 나는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더 앞서는 마음으로. 왜 앞섰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 찾아온 저승사자는 아니지만 그 첫 번째 저승사자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승사자였나? 보시면 이제 저승사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 동네 이제 할머니와 내가 집 앞을 나타났던 부분이고, 근데 이 사람은 왠지 저승사자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시립병원에서 본 청년인데 이 사람은 저승사자와 직접적으로 대응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그쵸? 근데 다만 이쪽 보시면 저승사자다라고 내가 외친 부분에서 어떤 것을 느꼈죠? 그때 우리 집 앞에 있던 그 저승사자랑 이 병원에서 마주친 이 청년이 울부짖는 소리가 비슷하니까 저승사자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해보자면, 네. 자, 그래서 나는 뭔가 이 저승사자, 그 시립병원에서 만난 그 저승사자의 울부짖음을 가진 이 사람과 똑같은 보조장구를 하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외모도 약간 둘째 삼촌과 비슷한 모습을 한 그 사람을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둘째 삼촌이 돌아왔는데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더 앞서는 마음으로 둘째 삼촌의 오른쪽 뺨 부위를 일삼아 쳐다보고 또 쳐다봐야만 했다. 자,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닮은 거죠. 뭔가 내가 저승사자라고, 할머니와 내가 저승사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시립병원에서 봤던 그 저승사자의 울부짖음을 한 그 사람은 아니지만 저승사자가 비슷한 덩치 큰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고 그 이후로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 돌아온 둘째 삼촌을 보았을 때 굉장히 반가움보다는 이제 두려움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빨리 읽어서 절대 될 게 아니에요. 이제 읽으면서 인물 간의 연결과,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저승사자스러운 사람이 지금 여러 명 나왔죠. 이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같은 저승사자인지 다른 인물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2번까지 읽으면서 파악을 하면서 읽었어요. 요래야지만 문제가 굉장히 빨리 풀립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하고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